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팝을 운영하는 이노남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저희 이코노미팝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영상을 보시고도 조금 깊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관련 자료들과 함께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, 먼저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을 받아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취득세 35% 경감, 이는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하네요. 그래서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이 오늘 말까지라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.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최초 분양입니다. 누군가 분양받은 것을 매수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. 최초 분양받은 자만이 취득세 감면을 받고요. 두 번째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. 임대사업을 하거나 공실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. 직접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대기업이나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.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은 재산세 35%를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경감한다고 합니다. 이건 역시 올해 말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췄을 때 재산세도 똑같이 35%를 경감해준다는 거네요.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,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세무사 있다면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재산세가 매년 7월이랑 9월에 납부를 하죠. 그래서 처음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7월이랑 9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후관리, 추징, 취득 후 1년 내에 직접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사용기간 4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, 증여, 타용도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다시 추징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참고해야겠죠. 이 부분은 좀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. 네, 법적 근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부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구간인데 법인세, 그러니까 이전 관련 별도 혜택이라고 해서 국세 부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공장, 본사 이전 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100%까지 또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.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수도권에서 공장을 좀 운영하고 계시다가 지방이나 좀 외곽으로 가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본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.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본인이 더 잘 알겠죠.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이 좀 의심이 되면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분양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.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용도 적합성,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업종시설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.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고 본인이 분양받아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하면은 해당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기한 준수, 취득 후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4년 미만으로 사용한 다음에 증여나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혜택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추징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서류 구비, 감면 신청서, 사업자 등록 등등이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다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. 2025년에 계약하면 모두 감면이 되나요?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기한까지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요건으로 취득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네요.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
있으니까 이 나이까지 취득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분양계약서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. 임대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?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년 미만 사용 상태에서 임대 양도 타용도 전용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입니다. 과거 50% 감면 얘기를 들었는데요. 과거 개정 이력에 따라 일부 시기 사례에서 50%, 37.5% 등의 수치가 존재했기는 했는데 현행 기준은 이제 2023년 개정 반영된 거죠. 35% 체계이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제 영상을 확인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을 받으실 거라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분양가라는 게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뭐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. 적게는 1억대에서 막 이렇게 여러 채 분양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수십억대까지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은 좋지만 다른 블로그 글들, 분양 상담사들이 써놓은 글들 혹은 분양 상담사들의 브리핑 그렇게 그냥 말로만 듣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거는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을 확실히 받으려면 핵심 요건 3개,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최초 분양자여야 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. 취득세 경감, 재산세 35% 경감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이 있을 때 분양받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1년 내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4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이 됩니다. 그리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감면까지 동시에 고려해보는 게 훨씬 좋겠죠.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최신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완전히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하시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코노미팜을 운영하는 이노남이었습니다.